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늘은, 오늘은, 잠시만요. 녹화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하고, 좋아,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전에 한 2주 전에 얘기했던 책 소견? 소견 맞나? 하여튼, 소견이란 단어가 맞는지도 모르겠네. 검색해볼까요? 이거 원래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준비성 제로죠, 완전. 어디 있어? 어디 있냐? 잠시만요. 허허허. 아, 맞네요. 대충 적절한 단어 같습니다.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라는 책이 있어요. 장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판타지? 판타지 소설? 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현대적인 작품이고 읽으면서 좀 놀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단편으로 딱 끝내길 잘한 느낌? 이게 시리즈가 나올 법한 구성인데 어 방금 뭔가 내가 늘렸는데 시리즈가 나올 법한 구성인데 굳이 내지 않았던 점 정말 좋았고 뭐 그건 논외로 하고 제가 이 책을 한 번밖에 읽지 않았어요. 한 번밖에 안 읽어서 내용이 가물가물하고 확실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냥 내가 딱 이 책을 봤을 때 기억에 남는 부분들을 이제 메모를 해놓고 지금 PPT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거 책 읽고 저번 시간에 MBTI 테스트 했죠. 문학 작품을 소비하고 나의 의견을 펼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라는 책을 리뷰는 아니고 나의 느낌을 얘기해 볼 겁니다. 첫 번째, PPT 슬라이드가 총 20개 정도예요. 20개 정도 한 1시간 조금 넘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얘기가 길어질 수 있지만 가볼게요. 첫 번째, 꿈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슬라이드를 달았는데 처음에 이야기 시작에 펜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그 주인공이 달러구트가 운영하는 꿈 백화점에 취직하기 위해서 취업 준비를 합니다. 그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던 도중에 그 어떤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룩 모식이었는데 그 꿈속에서 존재하는 어떤 그 종족이 있어. 룩틸리카였나 하여튼 뭐식이 있는데 그 직원이 페니한테 넌지시 떡밥을 던져줍니다. 예전에 읽었던 동화, 이게 시간의 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아마 제목일 거야. 사실 낙하산이지. 이거를 얘기해줬는데 실제로 면접에 이게 나왔어. 그러면 이거 완전 주인공 버프 받은 거긴 하지만 클리셰상 여튼 그렇게 넘어갑시다. 여튼 시간의 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간대 영역에서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분할 얘기가 나와요. 그때 막내가 결국 현재를 가지가 맞나? 막내가 현재를 가지가나? 현재를 가지가나? 하여튼 결국 그러니까 막내가 꿈을 다루는 거가 하여튼 뭔가 있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첫 스타트가 이런 어떤 동화적인 면모를 보여주면서 적어놨죠. 뭔가 그 이 전체적인 내용을 압축하고 있다는 내용을 저는 받았어요. 제가 느낀 총 감상평이라고나 하기 그렇고 요 동화를 읽으면서 느낀 점이 뭔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 꿈이라는 어떤 탈출구를 통해 좀 힐링하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어요. 결국 꿈에 관한 얘기를 할 거니까. 네. 해서 처음에 이거 소재 배치한 거는 굉장히 좋았다. 뭔가 흔한 전개 같지만 뭔가 이런 스토리, 이런 책 내용 말을 잘 못해. 이런 책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전개 아니었나, 시작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첫째와 둘째가 내가 알기로 무슨 과거와 미래를 가져가는데 결국 그 운영을 잘못해서 폭삭 망합니다. 역시 운영이 정말 중요하죠.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맞아. 그리고 처음에 아까 페니를 이미 언급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굉장히 말괄량이스럽다고 느꼈어요. 이건 소설이어서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지만 내가 느낀 이미지로는 굉장히 약간 천방지축. 그러니까 막 시끌시끌하고 뭔가 순수한 이미지를 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 작가의 의도는. 그래서 뭔가 주인공으로 발탁하기에 굉장히 적합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주인공이 막 중년의 할아버지야. 그럼 뭔가 이 전체적인 흐름과는 어울리지 않았고 아마 내용 전체가 뒤바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프리퀄로 약간 달라구트의 시선에서 보는 편도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여튼 주인공 설정은 굉장히 작고 귀여운 소녀였다. 오케이, 두 번째. 두 번째 페니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세 번째 갑시다. 꿈이에요. 꿈 백화점을 소개하면서 꿈에 대한 내용,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해 주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그 시간의 신에 관한 이야기에서 그 꿈에서 결국 상처를 회복하고 뭐 내일을 도모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 꿈이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게 실제로 써 있을 거라 막 그렇게. 근데 이 꿈이라는 그 달라고트 백화점을 소개할 때 막 층별로 소개를 하면서 층별로 파는 꿈이 나와. 예를 들면 1층이 VIP, 막 제일 좋은 거, 잘 나가는 거 팔고, 막 2층, 3층, 4층 올라갈수록 관할이 나뉘어 있어. 꿈을 파는 구역이. 근데 여기서 느꼈던 게 이 두 번째를 좀 길게 썼죠. 꿈은 자극적이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어요. 이건 당연해요. 우리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꿈을 꾸니까. 근데 우리가 항상 잘 때마다 꿈을 꾸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설정해놨냐면 하지만 판매점에서 임의로 소비자를 판단해. 예를 들면 내가 꿈을 사러 왔어. 근데 이 판매자가 이 구매자의 상태를 보고 뭔가 너무 피폐해져 있어. 혹은 꿈을 꾸어서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숙면 사탕을 한 개 쥐어주고 보내요. 잠을 푹 자라고. 보이죠? 구매자가 정신 이상자로 판단되면 꿈을 판매하지 않는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거 원래 처음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거 스포예요. 예, 책을 안 보신 분은 책을 보고 오시고 제목에 써놓긴 할 건데 갑자기 생각났네. 다시. 정신 이상자로 정신 이상자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 내가 그냥 보편적으로 쓴 거예요. 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느꼈냐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기호식품이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들에게는 술을 뭐 먹지 말라고 권유? 이 불법인가? 하여튼 이런 게 있잖아요, 제도가. 그런 것처럼 사실 알코올로 비유를 하자면 기호식품으로 모두가 이용할 수 있어요. 물론 성인 나이가 지나면. 근데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어. 알코올 중독자로 계속 예를 드는데 장애가 있는 계층 혹은 개인한테는 금지하는 체계를 보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현대사회에 있는 것들을 대입했다라고 느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꿈이란 게. 어쨌든 꿈은 진짜 기호식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꿈을 꾸고 싶다고 꾸는 건 아니잖아. 맞죠? 꿈을 꾸고 싶다고 꾸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꿈속에서의 내용이 이게 멀티버스야. 나는 이게 처음에는 달러구트 내용이 현실 세계인 줄 알았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꿈에 관한 그 세계가 따로 있는 멀티버스. 그러니까 내가 잘 때 세계와 이게 좀 따로 있었다. 그 나중에 알았어요. 좀 멍청하지만. 세 번째 혹은 그냥 이 근본적인 이유를 이게 안 보이네. 사업에서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게 나중에 나오는데 꿈을 판매하는 업자가 굉장히 을의 위치에 있어요. 이게 좀 웃겨. 그 나중에 6번 트랩에 나오는 6번 챕터에 나오는데 그때 가서 자세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일단은 제가 느끼는 이 책에서의 꿈은 기호식품이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건강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정말 피곤했을 때 잠을 자면 꿈도 안 꾸고 막 눈 잠잔지도 모르고 막 아침이 온 적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우리가 꿈속에서 꿈을 사러 갔지만 너는 꿈을 살 수 없어. 그리고 숙면 사탕 한 개 쥐어주고 돌아가. 약간 이런 느낌. 그게 꿈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음 덜렁이 팬이라는 이게 나와요. 너무 웃겨서 썼어. 이게 팬이가 취업을 결국 성공을 했어. 달러고트에 성공을 했는데 그 1층에 결국 1층으로 취업을 해요.
그러니까 뭐 2, 3, 4, 5층까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소개하는데 잘 기억은 안 나고 중간중간만 기억이 나네. 하여튼 1층이 가장 바쁜 층인데 결국 2, 3, 4, 5층까지 다 돌고 나서 1층으로 취업을 합니다. 그 취업을 하고 나서 웨더 아주머니가 뭐 속이 안 좋았나? 그래가지고 페니한테 그 꿈으로 받은 대가를 은행에 위탁하고 오라고 해요. 위탁 맞나? 하여튼 이 은행에 보관하고 오라고 해. 근데 그 여기 꿈을 미리 어차피 얘기할 건데 꿈을 꾸면 꿈에서 느낀 감정을 보상으로 받아. 그러니까 후불제야. 내가 아무리 비싼 꿈을 팔아도 비싸게 꿈을 그러니까 제작자가 꿈을 비싸게 제작을 해도 구매자가 탐탁치 않아 하면 그 꿈의 값어치는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신기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꿈 내에서는 설렘이라는 그 꿈이 굉장히 비싸게 취급을 받는단 말이야. 그 근데 그 설렘 두 병이나 위탁을 그 위탁 맞나?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은행에 맡기러 가는데 한 병을 도둑 맞아요. 도둑 맞는 건 아니고 당한 거야. 약간 보이스피싱 느낌으로 두 병 이렇게 안고 가는데 옆에서 막 수상한 사람이 와서 막 도와줄까요? 이래. 근데 그때 처음에 이 단어가 나와. 덜렁이 팬이랑 나와. 나는 그 도난 당하는 거를 몰랐지만 이 단어를 보고 아 저거 뭐 설렘 깨지거나 뭐 사라지가 이럴 거는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딱 플래그야. 그러니까 굉장히 현대 소설이라는 게 조금 바로 직감이 왔어요. 이런 이런 요소도 막 심어놓고 해서 좀 가볍게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 잃어버린 설렘 한 병은 결국 마지막 에필로그에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이야기를 딱 마무리되게 해요. 깔끔하게. 오케이, 좋습니다. 두 번째. 논문. 이게 내가 왜 적어놨는지 사실 모르겠어. 근데 중간에 꿈에 대한 논문을 쓴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고 논문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와요. 근데 요러한 그 논문에 요러한 문장이 나와. 기억은 사실이 아니라 정보의 재입력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봅시다. 이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 그러니까 보자마자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비수에 꽂히는 거. 조금 생각을 오래 하고 넘어간 문장이에요. 사실이 아니래 기억은. 정보의 재입력이래요. 내가 만약에 봐봐. 기억이란 거는 내가 어떠한 현상을 바로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기억이라고 안 하잖아, 맞지? 내가 예를 들면 길 가다가 교통사고를 봤어. 그러면 와, 내가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어.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내가 보자마자 야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나 교통사고 현장 기억했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맞죠? 내 기준에서 기억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옛 과거 일을 회상할 때 쓰이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느꼈어. 이게 물론 사실이 기반이지만 사실에다가 내가 주관적으로 개인마다 느끼는 주관적인 생각이 더해져서 이런 정보의 재입력이다라는 말을 쓴 것 같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표현 그러니까 좋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너무 내 가슴에 와닿았던 표현이에요. 기억은 어떤 같은 현상을 봐도 느끼는 사람이 다 다를 거 아니야, 맞죠? 그때 요 정보의 재입력이라는 요 6글자가 굉장히 함축을 잘한 것 같아. 정보의 재입력이다. 뭐 나의 이런 거 안 쓰고 딱 담백하게 정보의 재입력이다. 내 머릿속에 있는 수만 가지 정보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느꼈던 감정, 뭐 기억, 이것도 기억이네, 경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어떠한 현상을 봤을 때 나중에 후일에 기억할 때는 나의 쌓였던 스택에 의해서 정보를 다시 입력하여서 정보를 추출한다. 약간 이런 느낌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내가 느낀 감정이 너무 좋아서 적어봤어요. 이거는 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 다음 가봅시다. 꿈의 가격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꿈의 가격이 진짜 웃겨. 여기 책을 읽다 보면 그 꿈을 제작하는 약간 장이들이 나와요. 장인들? 장이라고 꿈 제작 장인 나오는데 그 굉장히 유명한 5대 제작자가 있어. 뭐 나오겠지만 뭐 아가네 코코도 있었고 애니모라 반초도 있었고 도제도 있었고 오트라도 있었고 퀵슬럼버였나? 이 5명일 거야. 5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웃긴 게 그러니까 5대 제작자라고 해서 최다 판매량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오너로 따지는 건데
이 꿈의 가격 얘기를 할 때 왜 하냐면 아무리 유명한 제작자가 꿈을 만들어도 구매자가 그 꿈을 경험하고 나서 느끼는 감정이 시덥잖아. 그러면 꿈의 가격의 가치가 굉장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꿈의 판매자는 판매자는 구매자를 잘 선별해야 되는 그런 식견도 필요할 것 같아.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거야. 우리 현 시대에 반영하면 내가 시계를 샀어. 아니 시계를 살려 그래. 근데 롤렉스 완전 장인이 롤렉스 IWC 이런 거 막 장인이 만들었어. 막 몇 억짜리 만들었어. 근데 구매자가 딱 껴보고 별론데? 하면 그 롤렉스 시계가 막 1,000원 이런 거야. 이래 막 말이 안 되죠. 근데 조금 이런 판타지적인 요소가 들어가니까 재밌는 거지. 그래서 써놓은 게 업자가 전적으로 을의 위치예요. 일반적인 을이 아니라 판매 수익까지 아까 얘기했죠. 소비자가 결정합니다. 내가 이 꿈을 꾸고 느낀 그 감정을 값어치로 매기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고 게다가 업자의 이익은 절대적 수치가 아니에요. 맞아. 이것도 웃긴 게 아니 나중 가면 그 뭐냐 이런 감정들을 받으면서 감정이 값어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감정의 가격도 맨날 달라져. 그 주식이야 주식. 이게 쉽게 말하면 주식을 꿈의 대가로 받는 것인데 사회의 흐름과 맞죠?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동하느냐 또 소비자에 의해서 판매 실적이 결정되는 시스템이에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잘 했어. 장사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뭔가 운적인 요소도 따라줘야지 장사를 잘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트 꿈 백화점을 보면 백화점이라고 막 엄청 유명한 셀룰러 그 매장이야. 근데 백화점이라고 해서 막 엄청 고급지고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와서 북적북적해. 그 백화점의 이미지가 내가 생각한 거는 되게 호화스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난장판이에요. 막 와글와글하고 그게 아니야. 그거 막 시장통이야. 시장통이야. 약간 박리담의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꿈을 판매하는 업장이 여기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요 달러고트가 운영하는 꿈 백화점이 가장 1티어로 나와요. 원탑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 볼게요. 옛 애인이 나오는 꿈. 이것도 책을 쫙 읽다가 옛 애인이 나오는 꿈이라는 단어가 나왔나? 스토리가 나왔나? 기억이 안 나네. 여튼 여기서 느낀 거는 자아가 인지하고 이게 내가 자아가 인지하지 못하고 꿈을 구입하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꿈 매장에 방문하는 거를 기억을 못해.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방문했어. 그러면 내일 방문을 해도 내가 어제 온 사실을 몰라. 기억을 못해. 그런 설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꿈을 꾸고 싶다고 해서 꾸는 게 아니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뭔가 무의식을 표현한 주제가 아니었나. 달라고트의 도움으로 꿈속에서의 또 다른 자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막 잊지 못한다. 막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부정하고 있어도 만약에 부정하고 있어도 혹은 내가 다 잊었다고 생각을 해도 딱 무의식의 표면에서는 아직 얘네는 잊지 못하고 꿈속에서 보고 싶었다. 뭐 약간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나온 대목 같아서 이것도 좀 씁쓸했어요. 슬펐지. 왜냐면 겉으로는 떳떳한 척 하는데 결국 속으로는 얘 내일을 잊지 못하고 그리고 꿈에서 막 보고 싶다 막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얘 내일이 나오는 꿈도 결국 뭔가 아까 그 꿈이 그 현실 세계에 대한 탈출구라고 내가 느꼈다고 했죠. 그런 거를 표현하고 싶지 않았을까. 예인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슬픈 감정에 목매어 있다. 라는 대목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멀티버스. 아까 얘기했죠. 난 이게 꿈 가게가 현실의 가게인 줄 알았어. 예를 들면 우리 동네 나가면 있는 저 길거리에 저작거리에 있는 그런 가게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아니라 실제로 그 자야지만 그러니까 애초에 제목이 뭐 잠들어야만 입장 가능합니다 이거야. 그래서 잠들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란 거를 읽다가 알았어. 읽다가 알았어. 진짜 멍청하지?
그래서 나는 그 룩틸리카라는 그 꿈 판매원이 막 엄청나게 복슬복슬하고 막 이렇게 이런 이미지로 나와. 근데 난 그게 당연히 그냥 판타지 소설이니까 그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그런 종족이 있는 줄 알았어.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인데 막 오크란 종족이 있고 막 이런 거잖아. 그냥 그런 건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다고. 현실 세계가 있는데 꿈속에서는 약간 그런 재밌는 몬스터 같은 것도 있고 그렇다 이거였어요. 하여튼 꿈으로 이어지는 멀티버스. 아, 네, 이렇게 표현했어. 멀티버스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신들의 성전이에요. 이거 막 신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 신격화되어 있고 뭔가 우리 현실 세계와 다른 그런 신적인 영역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느낀 게 꿈을 관할하는 구역도 명확해. 예를 들면 뭐 나는 인천 구역이야. 혹은 난 서울 구역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구역마다 그게 있어. 그래서 달러고투라는 꿈 백화점도 뭔가 이런 느낌이야. 내가 느끼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탑이고 저기 막 구석 가면 막 다른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할게. 우리나라의 달러고트 백화점이 전 세계적으로 1등이야. 근데 뭐 미국 가면 미국의 1등이 또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정확히 내가 느낀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관할 구역이 명확해. 예를 들면 나는 이 구역 사람들 막 이게 다 안다. 근데 달러고투가 여기서 나오는 게 막 어떤 특정한 사건, 그러니까 꿈을 사러 오면 누군지 다 알아. 저 사람의 사연 같은 걸 다 안단 말이야. 알아야 돼. 왜냐면 판매업자는 아까 얘기했지만 꿈을 아무한테나 팔면 안 돼요. 왜? 이상하게 팔았다가 감정을 제대로 못 받으면 돈이 안 되잖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 사연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적절한 꿈을 판매하는 굉장히 뛰어난 사고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좀 재밌었어. 사에서 보면 계속 그 멀티버스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달러구트가 이제 내가 신들의 영역에 살고 있는 그런 신의 가문이라고 나와. 맞아. 달러구트가 그 신간의 시간의 신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현재 뭐 그게 막 가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봐봐 이렇게 잖아. 달러구트라 신을 가정하면 그는 시간의 신 가문이다. 이런 소문인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나와요 이야기에. 근데 이 내가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 정확한 그 스토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달러구트가 어떤 사람들의 감정의 영역을 막 긁어. 감정을 자극하면서 막 그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과연 이 신이라는 신화 시스템에서 꿈의 영역을 담당하는데, 맞죠? 감정의 영역까지 담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랬어. 내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많이 봐서 많이 봤을지 모르겠지만 달러구트가 시간의 신이라고 나오면 봐봐. 신 중에서도 시간을 관할하는 신 말고 예를 들면 뭐 공간의 신, 또 뭐 있어? 뭐 온도의 신, 날씨의 신, 뭐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야.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굳이 시간의 신이라고 안 붙였을 거 아니야. 그냥 신 이렇겠지. 하지만 시간의 신이라고 붙인 이유는 뭔가 다른 류의 신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 나는. 근데 감정까지 긁어대면 감정인 거 봐. 시간의 신이 있으면 당연히 감정의 신도 있을 거라는 게 나의 주장이야. 근데 감정의 영역까지 막 긁어대면서 사람들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은 이게 과연 그 신적인 그 영역 안에서 이게 허용될 수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내가 억지 해석일 수 있지만 내가 느끼긴 그랬다. 왜냐면 굳이 시간의 신이라고 붙인 이유가 없어 그러면 그냥 신의 이야기 이랬겠지. 그 신 중에서 뭐 특히 뭐 그 중에서 시간을 제일 좋아하는데 뭐 이랬겠지. 근데 그냥 확실하게 시간의 신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좀 내가 느끼긴 그랬다고. 왜 감정까지 긁어내냐 이런 거야. 자기 구역이나 잘하지. 너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구역 침범 아닐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다음. 내가 느낀 거니까 뭐라 하지 맙시다. 다음. 응. 아까 얘기했죠. 손님들은 내가 전날을 뭔 꿈을 산지도 몰라. 기억을 못해. 바로 전날 방문한 것도 몰라. 이게 리셋이야.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면 리셋이 돼버려. 기억을 못하지만 꿈을 사러 오는 손님은 언제나 만파에 있다.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꿈은 현실에 대한 탈출구, 어떤 힐링 구간이에요. 그래서 현실에서 채우지 못한 어떤 욕망의 그러니까 정도를 함축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이게 현실에서 막 치고 막 힘들고 이런 거를 꿈속에서 풀고 싶다. 그러기 때문에 북적북적하지 않을까라고 느꼈습니다. 항상 북적이는 꿈 백화점이라고 제목을 지었고 다음 갑시다. 아가네 코코라고 나와요. 아마 챕터 제목이 예지몽일 거야. 이 아가네 코코가 아까 처음 얘기했던 그 5대 꿈 제작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무슨 꿈을 만드는지 안 나오는데 나중 가면 예지몽을 만든다고 나옵니다. 이 예지몽이란 게 근데 아마 예지몽이라고 안 할걸? 맞나? 그 꿈의 이름이 예지몽인가? 아니, 이 꿈을 마음대로 팔지 않아도 너무 기대를 하고 있으면 안 돼. 그 달러고트가 직접 팔아요, 이거는. 뭐 예지몽가 가게 문 앞에 붙여놔. 예지몽 입고 한정 수량 임박 이래. 그래서 예지몽이라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사러 와. 막 로또 번호 알려주세요 막 이래.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안 팔아. 근데 이게 누구한테 팔았냐면 누구였더라? 무슨 작곡가인가? 하여튼 누구한테 팔았어. 근데 아닌가? 하여튼 뭔가 그 막 이 꿈에서 데자뷰라는 얘기가 나와. 뭔가 내가 꿈에서 꿨던 거를 현실에서 느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혹 하고 느꼈을 때 굉장히 큰 값어치를 느끼는 그러니까 데자뷰가 나와. 내가 뭔 얘기해야 돼? 하여튼 그 꿈을 사러 그러니까 어떤 그 꿈의 주인공이 꿈을 사러 왔는데 달러구트한테 물어봐요. 꿈 뭐 없냐? 달러구트가 예지몽 있는데 관심 없냐니까 자기는 그런 거 관심 없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 그러니까 달러구트가 딱 본 거지. 쟤는 예지몽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오히려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꿈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뭔가 얻어가.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뭔 스토리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기대가 큰 사람들은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른다 라고 느꼈습니다. 내가 이 제목을 보고. 그래서 아마 태몽도 나올 거야. 아가네 코코가 무슨 태몽을 만든다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하여튼 뭔가 예지를 하는 꿈을 만드는 제작자가 아가네 코코였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았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여기 뭐가 옳은 이렇게 써놨네? 오타네요. 이게 책 대목이 아까 시간이래. 그 꿈의 가치가 뭐 사회 흐름이나 뭐 주식 마냥 바뀐다 했잖아. 근데 이런 문장이 나와요. 겨울이 되면 분노라는 감정의 시세가 오른대요. 이걸 보고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 왜 겨울이 되면 분노의 시세가 오를까? 시세가 오른다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느낄 수가 있어. 내가 느끼기에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졌거나 아니면 오히려 수요가 많아졌거나 맞지? 수요가 많은데 공급처가 딸려. 맞아. 그럴 때 분노의 시세가 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막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그게 없어. 물량이 없어. 그러면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봐봐. 왜 겨울이 되면 분노의 시세가 오르냐 이거야. 왜 분노라는 감정을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려고 할까 이거야. 쉽게 말하면 왜 분노하려고 할까 겨울이 되면. 이 작가는 추위를 굉장히 싫어하는 건가? 아니면 겨울에 대한 뭐 특정한 게 있나? 뭐 겨울이 되면 뭐 쓸쓸하고 외롭고 그런 거에 대한 분노? 근데 그런 거는 분노라고 하긴 그렇고 뭔가 고독감 이런 감정으로 해석을 해야 됐을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이 작가가 이런 문장을 쓴 의도가 궁금했어. 왜 겨울이 되면 분노의 시세가 오를까? 어, 무엇에 대한 분노인가? 왜 분노의 소비가 많아지는가? 왜 시세가 오를까? 나는 아직 모르겠어. 그냥 내 입장으로 하면 추운 거 싫어서 추우면 막 너무 화가 나. 나는 추위만 느끼면 화가 나. 막 분노까지. 그 그런 거 아닐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재밌는 문장이고 생각할 거리가 많아서 줘봤어요.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요런 얘기도 나와요. 악몽은 선명하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왜 나오냐면 악몽을 봐봐. 악몽도 어떻게 보면 꿈이에요. 맞죠? 꿈인데 이 스토리상을 보면 꿈은 꾸고 싶으면 내가 꿈을 사가야지만 돼. 맞지? 꿈을 사야지 꿈을 꾸는 거야. 누가 막 강제로 이거 강매하지 않아. 야 이거 무조건 사가. 너 악몽을 꿔. 이러지 않고 내가 현실에 대한 도피처로 꿈을 이용한다면 굳이 악몽을 살 필요가 없단 말이야. 맞죠? 근데 여기서 나와요. 그 악몽을 구입한다는 거는 그 막심이라는 제작자가 나와. 그 달러고투가 저기 골목거리에 있는 막심이라는 악몽을 제작하는 사람 만나는데 막심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꿈을 우리 백화점에서 팔게 해줘라. 그랬죠. 계약을 했어.
달라구트는 이 꿈을 어떤 식으로 이용했냐면, 봐요. 악몽을 꿨어 사람들이. 그 화가 나겠지. 어? 왜 내가 꿈속에서 악몽을 꿔야 돼? 어? 현실 도피하러 힐링하러 왔더니 왜 악몽을 꿔야 하냐? 항의하러 와서 다음날. 또 웃긴 거는 기억을 한다는 것도 웃겨요. 분명히 기억 못 한다고 했는데. 기억을 못 내가 꿈을 사간 거를 기억 못 하면 항의하러 올 수 없는데 결국 항의를 하러 왔어. 이것도 굉장히 웃기죠. 하지만 내가 꿈을 산 거는 기억 못 해. 어? 악몽을 꾼 건 기억하지만 꿈을 산 건 기억 못 해. 되게 이상하죠? 여튼 이 달러고트는 그 전날, 그래 기억을 못하는 그 전날에 꿈을 살 때 계약서를 씁니다. 이거 네가 산 거 맞지? 사인해. 이래요. 사람들은 이제 어리둥절하지. 진짜 내가 사인했네? 진짜 내가 썼네? 증거가 있잖아. 내가 샀다는 증거. 달러고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이 꿈은 당신의 트라우마를 극복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꿈이다. 지금 꿈 싫으면 100% 환불해주겠다. 하지만 당신이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면 평생 그 꿈에 시달릴 것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맞나? 사람들은 뭐 결국 환불하지 않고 가. 그리고 결국 꿈을 꾸다 보면 꿈에서 또 인지를 해. 아, 이 꿈이구나. 아, 이 맞나? 하여튼 어떻게든 악몽을 극복해요. 한번 극복하면 감정을 뭐 자신감이란 감정 뭐 이런 감정을 그 꿈 백화점에서 청구하고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약간 이런 내용인데 그 이것도 이 작가가 진짜 아이디어가 대단한 게 그 악몽이란 거를 그 꿈속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까라고 느낀 거 아니야. 나는 아직도 군대 꿈을 꾸는데 군대에 대한 트라우마는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죠? 군대 꿈을 꿔. 그냥 이것도 정보의 제 입력인가요? 아, 아무튼 이런 트라우마란 개념을 도입해서 악몽을 해석한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대목을 담았어요. 이 얘기도 꽤 길게 할 걸 책에서. 다음 거 봅시다. 아, 이것도 되게 웃겨. 이게 그 그러니까 악몽에 대해서 항의하러 온 사람들에게 말하는 한마디예요. 모든 것은 신의 뜻이래요. 근데 지가 신의 가문이야. 이거는 자기가 짱이란 거 아니에요? 이거 이상하죠?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막 신이야. 그럼 모든 것은 나의 뜻이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어떻게 비유할까 이거를? 하여튼 모르겠네. 하여튼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대목이어서 재밌어서 가져와 봤어요. 다음 거. 꿈 전기총회 얘기가 이 얘기가 꽤 길게 끌고 가요. 전기총회는 뭐냐면 이제 꿈을 제작하는 사람들 혹은 판매자를 다 모아놓고 어떤 꿈에 대한 안건을 제시하는 그런 거야. 회의 같은 거지. 근데 봐봐. 꿈 제작자가 아까 유명 꿈 제작자가 5명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의 입이 그 말이 파워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소상공인들의 입지는 어떤 식으로 체결할지는 정확히 앞으로 해주지 않았어요. 당연히 소설 내용이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회의를 할지도 굉장히 궁금했고, 그렇죠? 전개총에서는 거무의 제작자들만 모이는 것으로 구사되었지만 유일하게 요정 무리가 특별한 케이스를, 그러니까 약간 자수성가한 케이스로 요정이 나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요정들은 근데 꽤 깨끗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들인 그런 케이스인데, 여튼 저기 막 꿈 제작자들을 뭐라고 해야 돼? 꿈을 제작하는 거목이 5명인 거지. 실제로 제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어? 꿈이란 걸 관할하는데 심지어 쓸데없는 얘기예요. 여기서 노쇼에 대한 안건을 얘기해. 완전 자기들 입지 주장이죠. 정기총회라면서 자기들 꿈 안 팔리니까 오 뭐야 그거 안 팔리니까 노쇼에 대한 안건만 해결하려고 전체적인 사회 흐름에 대한, 그러니까 통화량에 대한 얘기는 안 합니다. 어차피 책이라서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안건이 뭐냐, 아까 노쇼였어요. 노쇼가 뭐냐, 꿈을 꾸겠다 해놓고 앉아. 앉아.
왜냐? 뭐 여기서는 월드컵 얘기 나와요. 월드컵을 봐야 되니까 막 밤샌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면 난 이렇게 생각했어. 아니 그러면 그 월드컵 끝나고 자면 되지 않냐? 라고 하는데 뭐 퇴근해야 된다 거기서는. 그래서 시간대 시차가 12시간이라고 추정해 봤어요. 음. 이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새벽 6시가 거기는 저녁 6시인 거야. 퇴근 시간인 거지. 약간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나는 거로 내가 추정을 해본 거고. 믿어봐요. 아까 더 이야기하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며 그에 따라 대비하는 꿈 제작자들을 통해 우리들을 되돌아보려는 게 아니었을까. 요즘에 이 시국이어서 밖에도 많이 못 나가고 지금 화상으로 뭐 수업도 많이 하고 그러죠. 회의도 많이 하고. 뭔가 그런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대비하고자 했던 그런 대목이 아니었을까. 이 책이 언제 써졌는지 몰라. 그걸 대비하고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읽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꼈다라는 겁니다. 다음 거. 그래, 총의 이야기도 쭉 보자. 니콜라스는 요정들의 주장을 설파한다. 이게 뭐냐면 니콜라스가 산타클로스야 여기서. 근데 자기가 성공한 이유는 내가 홍보를 잘했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 뭐 나온 이런 뭐 선물 준다는 거를 홍보를 잘했다는 거야. 그 홍보를 어떻게 했을까 문제야. 그거에 대한 내용 안 나와. 그냥 홍보를 잘하래. 마케팅을 잘하래. 이것도 약간 그런 거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예전에 우리가 산업 사회를 거치고 나서 막 삼성이 굉장히 커지고 LG가 커지고 이런 시장에서 진짜 삼성이 이런 말 하는 거야. 야, 니네 하고 싶으면 홍보 잘해. 이런 격이야. 내가 느끼기에는. 이미 성공해놓고, 그러니까 이미 이런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을 때 사업에 성공해놓고 너희들 홍보 잘해. 마케팅이야. 이러는 거야. 나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스스로 얘기해 니콜라스가 옛날에는 자기 조상들이 뭐 그 뭐냐 실제로 루돌프 타고 막 선물 주러 다녔는데 요즘에는 뭐 버튼 하나로 띡띡띡 뭐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래놓고 홍보 잘하래. 어? 난 이해할 수 없었어. 굉장히 무책임한, 그러니까 이 그 총회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으로서의 할 말이 아닌 것 같아. 어? 아까 말했지만 요정들은 굉장히 빈약층에서 치고 올라온 어떻게 보면 조금 성공한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막 대기업들이 야 니네 홍보나 잘해 이런 격이야. 이 말이 돼요 이게? 인성 쓰레기죠. 산타클로스 인성 보소. 다음 거 여튼 요정들이 아까 얘기했죠. 초반에 자수성가한 무리로 대변되어 등장하였지만 그 뒤에는 이익만을 좇는 무리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됩니다. 비판합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이거야. 예를 들면 제목은 내가 부자가 되는 꿈 이래놓고 막 이상한 꿈 막 끼워 팔어. 그래서 막 놀라운 감정 막 이런 감정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면 기쁨이란 감정이 100원이야. 돈이 얼마 안 되지. 근데 막 놀람, 두려움 이거에 대한 감정은 막 1000원이야. 그러면 제목에는 내가 부자가 되는 꿈 이라 써놓고 그 내용물은 이상한 거 넣는 거야. 막 사실은 막 뭐 살인자에게 쫓기는 꿈 막 이런 거, 벼랑에서 떨어지는 꿈 이런 거야. 그러면 그 꿈 구매자는 뭐 모르고 껐는데 이상한 꿈이 나오니까 막 놀란 거지. 야, 이런 거야. 그거 알려지면서 욕을 드럽게 먹습니다. 요즘에 요즘은 지금 뭐냐? 내가 아이폰을 샀는데 아이폰 안에 벽돌이 들어있어. 근데 그거 해놓고 내가 장사 잘했다. 이런 거야. 어? 쓰레기죠, 여기도. 다 인성이 별로네, 여기. 하여튼 이 총의 안건은 노쇼였어요. 달러고트가 뭐라 했냐? 꿈을 그러면 꿈이 재밌으면 되지 않냐? 어? 꿈꾸는 게 재밌으면 자지 않을까? 이딴 얘기를 해요, 또. 초반에는 꿈을 꾸는 게 현실과 미래와 뭐 이게 중간 쉬어가는 지점이라 해놓고 갑자기 꿈을 꾸기 위해 자게 만들래 사람들을. 이게 초반 이념과 굉장히 어긋나죠? 꿈은 그냥 잠시 들렸다 가는 거라면서 꿈을 팔기 위해서 꿈을 위해 재우래. 그 정도로 재밌는 꿈을 만들래. 이 말이 안 됩니다 이것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노쇼에 이게 총의 얘기는 이게 끝이야. 뭔가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해놓고 뭐 이거에 대한 해결책도 없어.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 항목이야. 총이 딱 나오고 오케이
전기총회가 이게 아마 중반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 나오는 챕터예요. 총회가. 근데 한 챕터 하나 잡아먹고 하는 얘기는 별로 없어. 내가 느끼긴 그랬어. 왜 넣었나 싶어요. 근데 여기서 모든 제작자가 다 나오니까 뭔가 소개용으로 넣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뭐가 써있어. 어 다음은 애니모라 반초라는 이 사람도 제작자 중에 하나예요. 그 5대 제작자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은 반려동물을 위한 꿈을 만듭니다. 그래서 반려동물들이 주인과 막 놀고 싶어하는 꿈, 뭐 산책 가는 꿈을 굉장히 많이 구입하러 온다는 내용을 써요. 굉장히 그러니까 동물 말하지 못하는 동물들의 입장을 작가가 해석한 거죠. 근데 너무 슬펐어 이거 근데 막 노견 그러니까 단골 손님이 있는데 그 반초에게 노견이에요. 노견인데 막 항상 꿈 사러 오는 게 막 주인과 산책 가는 꿈을 사러 오는데 너무 슬프지 않아요 진짜? 말도 못하는 강아지가 왔는데 항상 사가는 꿈이 주인과 노는 꿈, 뭐 산책하는 꿈이래. 진짜 이게 너무 뭔가 울컥했어 이게. 실제로 저렇게 해석하고 실제로 동물들로 생각하고 다 느낀다면서요. 진짜 조금 조금 천천히 깊게 읽었던 대목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요 책 안에서 15년 동안 최다 판매상을 받았던 산타클로스를 제치고 애니모라 반초가 상을 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목을 조금 깊게 읽었다 라는 겁니다. 다음 거. 영감에 대한 생각. 오케이. 여기 영감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이게 작곡가다. 작곡가가 막 가수의 꿈을 갖고 있어. 근데 영감이 안 떠올라. 막 오디션도 봐야 되는데. 그래서 뭐 영감을 꿈에서 찾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폴 맥카트니의 예스터데이라는 노래가 비틀즈 맞죠? 그 노래가 꿈속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얘기 나오고 벤젠고린 갑자기 왜 나온지 모르겠는데 벤젠고리 얘기가 나와. 결국 영감을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그 영감을 꿈에서 찾으려는 걸 보고 달러고트가 이럽니다. 달러고트가 그 영감이란 꿈을 사러 온 구매자가 너무 초췌한 거야. 피폐하고. 그래서 또 뭐 줬게요? 피곤해 보이니까 숙면 캔디 줬죠. 숙면 캔디 주면서 이것이 영감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러고 줘요. 근데 구매자는 뭔지 모르죠. 그래서 구매자가 와 이것이 영감을 불러일으켜주는 꿈인가요? 이러면서 막 좋다고 가요. 근데 이게 뭔진 몰랐죠. 약간 플라시보 느낌인데 잠을 푹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어. 그래서 어떻게든 잘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달러고트가 얘기한 게 그건 영감이 아니라 이미 너가 쌓아온 경험치와 노력들로 만들어진 산물이다.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작가는 영감을 적어놨죠. 노력의 산물로 칭하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라고 느꼈습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그냥 이게 다다. 이 챕터는 뭔가 갑자기 감동을 그러니까 갑자기 스토리 후반부에 조금 막 억지로 눈물짜기 이런 느낌으로 갑자기 감동을 줄라 그래 이렇게 갑자기 희망적인 메시지 전달하고 내가 느끼기엔 너무 이질적인 전개였다. 너무 뚱딴지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서 좀 그랬어요. 도제. 죽은 이들이 등장하는 꿈 나와요. 이게 아마 이미 하늘나라로 간 뭐 자식이나 뭐 할머니 얘기가 나오는데 이 대역에서 그런 내용은 어차피 뭔가 내용이 정해져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할 건데 꿈의 디테일을 컨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꿈을 꾸기 위해서 좀 더 완벽한 꿈을 꾸기 위해서 아니 꿈을 만들기 위해서인가 하여튼 꿈을 꾸기 위해서 몇 번 상담하러 와요. 제작자한테. 근데 또 이거 설정 깨져? 그 기억 못한다면서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꿈을 컨펌하러 온다는 거는 그 전날의 내용이 기억나야 컨펌할 거 아니야. 맨날 기억 못하면 첫째 날 컨펌한 거 똑같고 둘째 날 계속 똑같을 거 아니야. 이것도 기존 설정을 깹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제작자가 의도한 건가? 이게 뭔가 흐름이
일정하지가 않아. 기억 못한다고 했으면 계속 기억 못해야지. 어? 꿈을 사러 온 거는 어떻게 기억하는데? 어? 또 화까지네. 내가 기억을 못하면 왜 기억 안 나지? 내가 사긴 샀나 보다 이래야 되는데 막 화는 내려와. 항의하러 와. 어? 할 거면 하나만 하죠. 여튼 꿈의 디테일을 컨펌하는 장면이 조금 갑자기 딱 깨졌어. 그러니까 내가 흐름을 계속 인지하고 읽다 보니까 갑자기 또 깨진 내용이었다. 하지만 내용 자체는 사실 이 부분도 약간 돌아간 사람들의 내용이 나오는데 뭔가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막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슬픈 내용이고 뭔가 많이 전달할 게 있는 내용인 것 같았는데 아직 내가 읽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크게 느끼지 못한 내용이 아니었나. 오히려 나는 요 애니모라 반초, 요 반려동물 얘기가 좀 더 나한테 와닿았어요. 아무튼 도제도 그 5대 꿈 제작자 중에 한 명인데 죽은 이들이 등장하는 꿈을 만든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이 꿈이 아마 마무리가 될 거야. 도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페니가 뭐 백화점에서 이렇게 막 이런 얘기 마지막 마무리로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에피소드로 마이어스와 스피도가 나오는데 마이어스와 스피도는 이제 1층 말고 다른 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총괄자? 마이어스가 2층인가 스피도가 4층인가 3층인가 할 거야 하여튼. 근데 마이어스가 계속 극중 아니 소설 내에서 그 꿈 제작자들을 굉장히 비판하는 모습이 나와요. 뭔가 대학 진학에 대한 실패,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대학을 진학해야지 꿈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을 따는 그런 게 있는데 마이어스가 계속 제작자들을 막 별로 안 좋아하고 시기 질투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얘기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마이어스가 그 대학교 과제 제출물로 뭐였더라? 어, 그 어떤 사람, 그러니까 꿈을 살아온 사람들과 뭐 이게 있었어. 하여튼 뭔가 그 졸업, 그러니까 졸작이야. 하여튼 졸작을 해야 하는데 나의 꿈 상대가 되어줄 사람을 계속 찾아요. 근데 한 달 동안 찾다가 포기하려던 시점이었나? 그때 누가 말을 걸어. 어떤 여자가 말을 걸어. 말을 걸고 혹시 내가 도와줄까요? 라고 하는 거야. 한 달 동안 봤는데 너무 딱해 보였다. 근데 이것도 그렇죠. 한 달 동안 봤대. 어떻게 봤지? 어떻게 기억하지?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루시드 드리머였던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죠. 자각몽이라고. 꿈속에서 모든 걸 인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꿈인데 그래서 마이어스가 놀라요. 맞나? 이미 알았을 거야. 근데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마이어스와 이 제작자가 아니 그 루시드 드리머가 그러니까 루시드 드리머가 도와주려고 해. 그래서 막 꿈을 만들어. 근데 마이어스가 이 여자를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 사람인데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금기래요. 당연하죠. 둘은 만날 수가 없는데 한창 사랑했다가 가버리면 현실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울감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만나면 안 되는데 만난 걸 들킨 거야. 그러니까 들킨 게 뭐냐면 그 꿈을 발표하는 현장에서 그 마이어스가 실수로 자신 자체가 나오는 꿈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완전 금기 사항이래. 자기 자신이 그 꿈을 만드는 사람에게 전혀 접촉하면 안 되는데 적어놨죠. 꿈을 통한 외부인 접촉이 전혀 없어야 하는데 나타난 거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래서 결국 그 발표하는 날에 마이어스가 야 이름 누구 할까? A씨 A씨 제 꿈을 보러 올래요? 라고 했어. 근데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 드리머가. 근데 결국 현장엔 나오지 않고 마이어스는 자신이 나오는 꿈을 마린에게 공개하면서 이게 완전 그 뭐라고 해야 돼? 제학? 완전 퇴학 처리 아예 그냥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져요. 너는 평생 꿈을 못 만든다. 어, 라고 굉장히 라는 라는 판결이 내려지고 우울감에 빠질 때 달러고트가 이 사람을 채용합니다. 왜냐면 마이어스가 그 대학교 1등이었대. 1등 이제 1등이어서 실력 1등이었단 거야. 근데 하지만 제작자가 되지 못하고 달러고트가 그의 식견을 알아보고 취업을 하게 해줍니다. 만약에 마이어스가 그러지 않았다면 그 5대 제작자를 이어받는 제 차세대 제작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마이어스가 왜 극 내내에서
그 제작자들에게 별로 안 좋은 감정을 심었는지 나오는 대목이었고, 두 번째는 이 스피도가 나와요. 이 스피도가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로 나와, 극 중에서. 내가 알기로는 되게 웃겼던 게, 굉장히 조용한 꿈을 판매하는 층이었는데 굉장히 빨라. 그러니까 굉장히 빠릿빠릿한 사람이 느긋한 꿈을 파는 그 약간 상충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재밌는 이미지를 끌어냈는데, 또 이분이 나노 플래너예요. 예를 들면 이래. 아, 오늘 8시 반에 일어나서 8시 40분까지 씻고 8시 50분까지 아침밥을 먹고 막 9시에 나와서 9시 반까지 은행 가고, 은행 오면 10분 만에 본 다음에 10시에 뭐 빵을 사야 되는 굉장히 유명한 빵이어서 줄을 한 10분 동안 쓰면 이 빵을 살 수 있고 막 이래. 이런데 이분이 실제로는 막 몇 년 수년간 데이터를 통하면 막 9시 40분에 은행을 가면 줄이 5명 서 있어야 하는데, 근데 그날따라 11명 서 있던 거야. 그래서 화가 났지, 이 사람은. 화가 나게 놀랐지. 어떻게 큰일 났다 이러는 거야. 왜? 나의 데이터 상에는 4명이 서 있어야 하는데 11명이 서 있던 거야. 그래서 막 누가 버린 표 없나 막 두리번 막 그러고 있어. 주우려고. 근데 그때 수상한 사람이 막 노인들에게 막 말을 걸고 있는 거 봤어. 아니, 근데 스피너는 생각했지. 아, 스피도가. 아, 쟤는 노인들에게 동정을 구해서 자신이 더 빨리 업무를 보려는 수작이다 라고 느껴서 그 은행 보안관에게 신고했어. 저 사람 수상하다고. 저 사람 수상하다 막 이랬어. 그러니까 스피도의 입장에서는 수상한 사람인지 모르고 했지만, 하여튼 자신한테는 자신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플랜에. 신고를 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알고 보니 극 초반에 페니에게 설렘 한 병을 훔쳐갔던 그 무리 중에 한 명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검거하면서 그 악질이었던 무리 전체가 검거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이어지죠. 마지막 그 설렘 잃어버렸던 한 병이. 이렇게 그게 딱 마무리가 되면서 깔끔했어. 이게 영화로 나와도 굉장히 재밌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스피노프 같은 이 스피도의 얘기를 그 쿠키 영상으로 딱 집어넣으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 이 마이어스 얘기는 극 중간에 넣어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아니면 마이어스 얘기로 흘러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떤 그 현실 세계와 꿈 세계에서의 사랑 이런 거 다루는 거. 스피도가 너무 재밌게 해석이 되었어. 막 이미지가 떠올라. 내 머릿속의 이미지는 굉장히 키가 작고 안경 쓰고 수염 이만큼 있고 막 요정 모자 쓰고 뭔가 이런 이미지였어. 하여튼 이렇게 달러고트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가벼웠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봤는데 이랬어요. 처음에는 그냥 재밌게 읽고 소비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생각할 것도 많고 흡수력도 좋았고, 그래서 차 한 잔이었다, 향이 진했던 차 한 잔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달러고투에 대한 책 이야기를 마무리했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책을 읽고 뭔가 나의 주장은 아니고 나의 의견, 내가 느낀 점 같은 걸 얘기하니까 약간 학창 시절에 했던 독서 감상문 같은 느낌도 나고 재밌네요. 이게 영화 같은 것도 재밌을 것 같아. 내가 뭔가 원래 보는 것도 좋아하고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요런 거 종종 녹화 많이 해야겠어. 오늘은 책이었고 다음에는 뭘 할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런 나의 어떤 문학 작품을 얘기하는 프로그램? 뭐라고 해야 돼? 영상을 많이 찍을 예정입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몇 시간이야? 1시간? 딱 50분이 남았네. 딱 예상했던 대로 1시간 동안 얘기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아, 이제는 제가 렌즈를 일회용으로 샀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상에서 안경을 쓰고 나올 겁니다. 왜냐? 눈이 아프거든 이제. 안경 써야 되겠어. 렌즈 눈 아파요. 놀러 갈 때만 껴야지. 자, 안녕.